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스포츠계는 이렇게들 말하기도 하죠. 4차원 생활의 반칙은 국제경기이든 국내 경기이든 사용되기에 방어로 사용하든 반칙으로 사용하든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기에서 이겨야만 알아주는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지요. 운동선수라고 해서 누구나 4차원 생활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요.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터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이든 국내 경기이든 4차원 생활의 반칙으로 승리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다면 운동선수의 터전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의 기반까지도 4차원 생활의 반칙으로 나서는 생활상의 저변으로 확산하게 되지요. 체육계를 이끌어가는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가 4차원 생활의 반칙으로 모든 주변이 바꿔지게 됩니다. 4차원 생활의 반칙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의 다수의 운동선수조차도 4차원 생활의 반칙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쉽게 얽혀지게 되지요. 경기에서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고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 교육, 노동, 문화, 국방부, 국가기관 등 모두 똑같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학교를 들여다볼까요? 오늘날의 교사와 학생은 4차원 생활의 반칙을 어쩔 수 없다는 학교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자괴감으로 멀어지고 학생은 반발심으로 멀어지죠. 그래서 학생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매달리게 됩니다. 무상의 공교육에는 반발심과 함께 자발적으로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상의 사교육에서는 고액의 교육비가 부담이 되거나 소중해서 자발적으로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차원 생활의 반칙조차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반발심으로 오늘날의 학생들은 공교육의 수업을 사교육의 수업으로 대신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교육도 어쩔 수 없는 4차원 생활은 똑같지만 고액의 교육비가 다른 상황이지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20세기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의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21세기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상황으로 불의의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 놓았지요. 물론 여물지 않은 학생들의 학창생활은 일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조차도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4차원 생활의 반칙으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다는 학생으로 쉽게 변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차세대 지도자를 올바른 방식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지요. 청렴과 투명의 영양분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학생들은 4차원 생활의 반칙에 어쩔 수 없다는 환경으로 인하여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렵지요. 4차원 생활의 반칙을 사용하면 승패가 뒤바꿔지고 4차원 생활의 지하세계가 재능과 능력을 사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오늘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되는 청렴과 투명을 실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해낼 수 있는 청렴과 투명이 오늘날의 한국민을 구해낼 수 있지요. 진보는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사라지지 않았고 보수는 탄핵으로 내려온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청렴과 투명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국민이 함께 청렴과 투명을 해내야만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지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과 후손이 망가져서 살아가는 상황이 확실하게 된다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죠. 20세기의 군사정부하에서도 보국안민은 청렴과 투명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민주화는 청렴과 투명을 요구하였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부족한 환경에서도 청렴과 투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초입기이고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내려와서 국정 운영의 지지율은 그래도 나온다고 하겠지만 후반부에서도 오늘날처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의 사법 리스크로 보수는 5년 내내 대립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의 폭탄 돌리기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는 폭탄 돌리기를 끝내야 합니다. 진보의 사법 리스크와 보수의 탄핵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진보와 보수를 만들어야 하지요. 사법 리스크와 탄핵 리스크가 가로막더라도 국민과 후손을 위하여 청렴과 투명의 사회 분위기를 계획적이라도 조성해야 합니다. 20세기에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함께 바꿔보고 싶었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청렴과 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기반이 워낙 낙후되어서 진보와 보수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정권 창출과 정치 터전을 일구어 놓고서도 바꿔보고자 시도할 생각조차도 못하였다면 처음부터 생각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한국 사회의 정치 철학을 바꾸고자 하였고 정권 창출로 정치 기반까지 이루어 놓고서도 할 수 없었다면 선진시민의식의 한국 사회는 기약도 없게 됩니다. 선진시민의식이 정권 창출과 부를 이루었다고 올라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시민의식은 진보와 보수의 양쪽에다가 청렴과 투명을 실현하는 사회이지요. 자신들이 한국 사회를 바꿔보고 싶었고 해볼 만큼 해보았다면 한국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이제부터라도 자기 진영은 청렴과 투명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해법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하이 비종교단체들의 자탄들을 책임으로 바로잡거나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 2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